야담동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 동이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 예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중종 임금께서 등극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남초는 3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관리들은 백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더욱 가혹하게 거두어들였습니다. 거리마다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민심은 흉흉했고 도성 곳곳에 비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한양 남초 논월루라는 기방만큼은 밤마다 등불이 환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지요. 연화는 21살의 나이에 운월루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지만 사람들이 더욱 칭송한 것은 그녀의 마음씨였습니다. 손님에게 술을 따를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이였지요. 사람들은 연화를 선녀 기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8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기방에 팔려온 것이지요. 그 아픔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의 곁에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노기산 엄마라 불리는 기방의 주인 할멈이 있었지요. 할멜은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고 연화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또 한 사람, 초란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초란은 연화보다 3살 위였고 한때는 운월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생이었지요. 하지만 연화가 기생이 된 후 손님들의 발길이 모두 연화에게로 향하자 초란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30대 초반의 선비로 자주 운월루를 찾았지만 기생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연화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연화에게 책을 가져다 주거나 조언을 해 주며 몰래 도움을 주었지요. 연화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목을 가다듬고 소리를 배웠고 저녁이면 손님을 맞으며 술을 따랐지요. 가끔 시를 읊거나 검은 고를 타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어제까지 멀쩡히 장사하던 이가 오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도 그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오듯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저 기생일 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연화는 노기산 엄마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비단 천을 사러 간 길이었지요. 그런데 장터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보니 한 양반이 머슴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여. 내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양반의 고함이 장터를 울렸습니다. 머슴은 피를 토하며 신음했지만 양반은 멈추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침묵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마음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대감마님, 잠깐만 멈춰 주시옵소서. 양반이 눈을 부라리며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내가? 소녀는 운월루의 기생연화라 하옵니다. 그 머슴을 소녀에게 파시면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생 주제에 무슨 돈이 있다고 머슴을 사겠다는 것이냐며 수군거렸지요. 양반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는 거냐?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300냥을 드리겠나이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00냥이라는 거금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요. 연화는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꺼내 양반에게 건넸고 피투성이가 된 머슴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연화 자신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머슴을 운월루 뒤편의 작은 행랑채로 데려갔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 며칠은 위독할 것 같았지요. 연화는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머슴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입었나이다, 아가씨. 그 절은 머슴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무인이 상관에게 올리는 예법이었지요. 연화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옵니까? 말투며 행동이 보통 사람 같지 않으신데요. 머슴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천한 머슴에 불과하옵니다. 다만 어릴 적 무예를 조금 배운 적이 있사옵니다. 연화는 그의 눈빛을 보며 더 깊은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연화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머슴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그가 평범한 이가 아님을 느끼면서도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머슴을 산 소문은 금세 운월루 전체에 퍼졌습니다. 초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기생 주제에 300냥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했겠소? 분명 손님들에게서 뜯어낸 것이 틀림없소이다. 초라는 원님에게 고변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연화가 기방의 규칙을 어기고 사사로이 재물을 모았다는 죄목이었지요. 만약 고변이 받아들여진다면 연화는 기방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노기산 엄마가 나섰습니다. 초라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연화는 1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사람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초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초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란 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언니께 먼저 여쭙지 않고 일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겠나이다. 연화의 담담한 태도에 초라는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기산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지요. 연화는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머슴의 상처를 다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약을 바르는데 그의 등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황문양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봉황문양은 아무나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왕실의 비밀 호위무사, 그것도 가장 높은 계급의 무사에게만
허락되는 문신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머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께서 보셨군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머슴이 아니옵니다. 왕실 호위무관 무결이라 하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가 왕실의 무사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무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인은 임무 중 적의 매복에 당해 버려졌나이다. 죽을 뻔한 것을 아가씨께서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연화와 무결 사이에는 이상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결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연화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고, 연화 역시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지요. 무결은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 제게 300냥을 주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은전이 아니었나이다. 소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결은 왕실의 암투와 자신이 맡았던 임무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고, 연화는 자신의 과거와 기생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털어놓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서가 운월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화 옆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윤서는 무결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 이 사람은 누구요? 제가 장터에서 구한 사람이옵니다.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결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윤서의 눈빛에서 질투와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결 역시 윤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지요. 무결이 운월루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연화는 재빨리 무결을 깨웠습니다. 무결 나으리,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사옵니다. 무결은 즉시 일어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요. 적들이 옵니다. 제 정체를 알아낸 모양입니다. 순간 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결은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결의 뒤를 지키며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무결은 5명의 자객과 맞섰습니다. 검이 스치는 소리, 피 튀는 소리, 신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자객들은 도망쳤지만 무결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가씨, 이제 위험합니다. 저 때문에 아가씨까지 화를 입을 수 있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저도 이 일에 얽혔나이다. 나으리를 홀로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왕실의 암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자객들이 습격한 다음 날, 연화는 무결의 옷을 빨다가 우연히 그의 속옷 안쪽에서 작은 서찰을 발견했습니다. 서찰을 펼쳐보니 한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배운 글자를 떠올리며 조금씩 읽어 내려갔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정 대신 5명의 이름과 함께 영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 군사를 움직이려는 날짜, 숨겨둔 무기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뒤흔들 만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서찰이 역적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무결은 물론 자신까지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지요. 연화는 서찰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화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무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왕실과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무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지니신 서찰을 우연히 보았나이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무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가씨께서 보셨다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군요. 저 서찰은 반역을 꾀하는 역적들의 명단과 계획이 담긴 증거입니다. 소인은 그것을 임금께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사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무결 앞에 앉았습니다. 나으리, 소녀도 돕겠나이다. 무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가씨는 기생이시고 이 일은 너무나 위험하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비록 기생이오나 나으리를 구한 것도 소녀요. 지금까지 나으리를 숨겨준 것도 소녀입니다. 이미 소녀도 이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지 않사옵니까? 연화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무결은 연화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씨는 어떤 양반 대가의 여인보다도 고귀했습니다. 알겠나이다.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절대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시옵소서.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무결의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그저 기방의 연약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비록 힘은 약했지만 용기와 지혜로 무결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윤서가 다시 운원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친절한 얼굴로 연화에게 다가왔지요. 연화,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소?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연화는 윤서를 믿었기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구한 그 사람이 평범한 이가 아니라 왕실의 호위무사라 하옵니다. 윤서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왕실의 호위무사라니, 그렇다면 혹시 무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오? 연화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아셨나이까? 윤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연화가 지금껏 본 윤서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내가 찾던 자가 바로 그 자였소. 연화, 고맙소. 덕분에 오랜 수고가 끝나게 되었소. 순간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서는 등 뒤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 나으리,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나는 역적들의 편에 선 자요. 무결이 가진 서찰을 빼앗아야 하오. 그 서찰만 있으면 우리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소. 연화는 배신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도와주던 윤서가 사실은 역적의 첩자였다니 믿을 수 없었지요. 윤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를 이용해 무결의 위치를 알아낸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었소.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내 임무요.
윤서는 연화의 입을 막고 그녀를 밧줄로 묶었습니다. 연화는 발버둥 쳤지만 윤서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연화, 조용히 하시오. 당신은 이제 미끼가 될 것이오. 윤서는 연화를 말에 태워 한양성 밖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사당이 하나 있는 곳이었지요. 윤서는 연화를 기둥에 묶어두고 무결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서찰을 가지고 용산 절벽으로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연화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무결은 전가를 받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연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찰을 넘겨야 했습니다. 연화는 사당에 홀로 갇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무결이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내가 윤서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무결 나으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연화는 묶인 밧줄을 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무결은 서찰을 품에 안고 용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연화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지요. 무결은 걸어가며 연화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300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는 값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연화는 돈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이지요. 무결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녀처럼 하겠다. 서찰보다 연화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용산 절벽에 도착하자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밧줄에 묶인 연화가 있었지요. 서찰을 내놓아라, 무결. 무결은 천천히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찰은 여기 있다. 연화를 먼저 풀어주어라. 윤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내가 먼저 서찰을 던져라. 두 사람이 대치하는 순간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서찰을 주지 마시옵소서. 그것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이옵니다. 무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연화, 나에게는 나라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그 순간 무결은 서찰을 던지는 척하며 갑자기 칼을 뽑아 윤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윤서도 재빨리 칼을 뽑아 막아냈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의 검법은 모두 인류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격렬하게 움직였지요. 무결은 상처 때문에 힘이 달렸지만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윤서는 교활하게 연화 쪽으로 칼을 휘둘렀고 무결은 연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검이 스칠 때마다 벼락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절벽 위의 돌들이 깨지고 나무가지가 부러졌지요. 연화는 묶인 채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밧줄을 풀기 위해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밧줄이 풀렸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일어나 윤서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무결과 윤서가 마지막 일격을 주고받는 순간 연화가 윤서의 발을 걸었습니다. 윤서는 비틀거렸고 그 순간 무결의 칼이 윤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감히. 윤서는 그 말을 끝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윤서를 보며 연화는 온몸이 떨렸지요.
무결은 칼을 거두고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 무사하시오. 연화는 무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무결은 서찰을 가지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연화도 함께했지요. 무결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서찰을 바쳤습니다. 전하, 이것이 역적들의 명단과 영모 계획이옵니다. 임금은 서찰을 펼쳐보고 경악했습니다. 조정 대신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목숨을 걸고 이 서찰을 지켜왔사옵니다. 임금은 즉시 역적들을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군사들이 움직였고 며칠 안에 5명의 대신이 모두 잡혔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무기와 군사동원 계획서가 쏟아져 나왔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무결이 서찰을 전하지 못했다면 나라는 피바람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임금은 무결의 충성을 치하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무결을 구한 기생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대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무결도 이 나라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짐이 그대에게도 상을 내리리라.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한 기생이었던 자신이 임금 앞에 서게 되다니 꿈만 같았지요. 임금은 연화에게 기생 신분을 벗을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궁궐에서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임금은 연화에게 양인 신분과 함께 한양성 안에 집 한 채를 하사하겠다고 말했지요. 그대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느니라.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소녀는 기방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거절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소녀는 10년 넘게 기방에서 살았나이다. 그곳에는 소녀를 키워주신 노기산 엄마도 계시고 소녀와 같은 처지의 기생들도 많이 있사옵니다. 소녀는 그들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 없나이다. 연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소녀는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싶나이다. 기생으로 살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다른 기생들도 도우며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연화의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로다. 그렇다면 짐이 그대에게 운원루를 하사하리라. 기방의 주인이 되어 다른 기생들을 돌보거라. 연화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결은 그런 연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가씨 곁을 지키겠나이다. 비록 신분은 다르오나 아가씨를 평생 지키는 것이 제 소원이옵니다. 연화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연화는 운원루의 주인이 되어 기생들을 친딸처럼 돌봤지요. 그녀는 기생들에게 그를 가르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결은 왕실 호위무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살았지요. 한양 남촌 사람들은 연화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300냥으로 산 것은 머슴이 아니라 인연이었다네. 한 기생의 용기가 나라를 구했다네.
연화 낭자는 정말 선녀가 아니었을까? 매년 봄 매화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사람들은 연화와 무결이 함께 거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연화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300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이었고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화는 천안기생이라는 신분에도 굽히지 않았고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그 용기가 결국 많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선택 앞에 섰을 때 연화처럼 자신의 마음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이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